그다음에 아까 제가 목표치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그 차트 상에서 목표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결과적으로 위에 그림을 이걸 제가 그냥 임의로 꺼놨는데요. 나중에 그 완결편 할 때 가면 큰 차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파동마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 번호에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13, 14, 15, 16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차트 그냥 가지고 계시면 1851 옆에다가 14라고 하나 적어놔 보세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적으셔도 되고요. 1642 15가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차트 보시면서 이 차트의 일봉 확대 부분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V값 배우셨죠? 그죠? 15가 밑에 1640 있는 여기입니다. 예. 1040입니다. 그 다음에 16은 나중에 이 그림에는 안 나오고요. 저 오른쪽 이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 예. 저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오른쪽 그 저 끝에 있죠. 2044 있죠. 여기인데 우선 여기서 목표치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왼쪽에 보면 제가 지금 책 순서하고 관계없이 그림 있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V2044 해놨죠. 그죠? V2044 이건 아까 V 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곡, 눌림목만큼. 그러니까 2044에서 여기까지 눌림폭 있죠. 이걸 여기다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게 2044인데 실제로 가지고 계신 차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상투가 2044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주봉으로 그렸을 때는 또 주봉 종가로 적고 이러니까 숫자가 자꾸 조금씩 이렇게 틀린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이제 일봉의 종가로 적느냐 주봉의 종가로 적느냐 일봉의 저가로 적느냐 고가로 적느냐 여기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건 오류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박사님. 네. 1851에다가 뭐라고 쓰라 하셨습니까? 14. 1851에서 눌림목 밑으로 빠진 폭. 여기 15. 예. 빠진 폭이죠. 예. 아니 그냥 14. 그러니까 얼른 보시기에 간단하죠. 1850에서 1640까지 190 빠졌잖아요. 그죠? 1850에다가 그냥 190 다음에 2040 가죠. 근데 뭐 끝다리가 조금 있는데 일단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올라옵니다. 밑에 1640에서부터 자 n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 시가 고가가 1743 또 그 위에 가격이 조금 있는데 여기 보면 적어놓기를 V가 1800 E가 1827 그랬죠. 그러니까 이 1827은 1640에서 1740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까?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계략적으로요. 그 숫자를 여기다 다시 더한 거죠. 더해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V 1800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또 V자격이고 빠진 폭만큼 다시 올린 거죠. 그런데 이때 위에 보면 제가 2V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파동이 진행되면서 폭이 한 배로 그냥 끝나지를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파동이 가면서 이렇게 가고 또 조정받고 또 이래서 엘리어트식으로 간다 했을 때 이 첫 파동 가지고 위로 잡은 게 이 값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였죠. 그럼 이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면 이게 4배가 되죠. 4배는 3E가 되죠. 1E가 2배니까. 그래서 나중에 책에 나오지만 대세가 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면 최대 목표치가 8배고요. 이 마디. 8배고 그 다음에 최소 목표치가 4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V값도 무한정으로 올리지는 않고요. 저는 실전에서 해보니까 대개 한 2V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눌림폭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게 잘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값 오고 그 다음에 이 값 자체는 이 값 안에서는 제일 큰 값이거든요. 첫 파동을 그대로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잘 안 옵니다. 일수가 많거나 폭이 크면 이 값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V값에는 N값이 오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와요. 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저기 2V라고 하는 것은 눌림목폭을 한 번 올리고 또 한 번 올렸는데 그 값이 1855고 오른쪽에 가보면 실제 상토가 1852입니다. 그런데 이 1852는 지난번 1851하고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같죠? 이래저래 상토입니다. 이래저래 상토고 그 다음에 사실 아직 여러분이 안 보여주셨지만 여기 보면 왜 삼각형이 동그라미 있죠? 삼각형이 동그라미 그죠?
이게 완결편감이 나오는데요. 일목에서는 저게 40이 변화일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상투 날이 41일 차예요. 그 다음 날이 40이 변화일인데 주가가 2V 값 달성하고 직전 고점 와가지고 상투 치고 확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요건 안 배우셨는데 나중에 어차피 배우니까 뭐 그냥 흘러들으세요. 그렇게 갔다 그 목표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2045, 2016 있죠. 이 2045는 1852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닥이 최바닥이 있고 그 출발 바닥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다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2045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 상투가 되는데 사실 아까 왼쪽에 V값 2044가 이거 같죠? 같을 수밖에요. 쌍봉으로 왔으니까. 그죠? 쌍봉으로 왔으니까. 그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네? 이 누름폭 갖다가 올린 V값이나 이거 올라간 폭만큼 붙인 이 값이나 같을 수밖에요. 왜? 쌍봉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44, 45에서 달성되고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에 여기 보면 S자라고 써놨을 겁니다. S자. 예? S자. 왼쪽 여기 보면 1743 조금 위에도 S자 돼 있죠. 그죠? 거기 일목에서는 S파동이라 그래요. 왜 S파동이라 하냐면 또 S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에 그 목표치에 보면 기호 6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그 주가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엘리어트식으로 따지면은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조정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4번 조정 파동 이게 1번 파동하고 이게 딱 여기서 만난다고요. 이게 오작교처럼 딱 만나버리면 이 안에서 보면 이렇게 S자로 생겼죠. 그래서 S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4번이 1번을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일목은 그보다는 4번이 1번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에 양봉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매수. 근데 샀는데 직전 이탈 바로 해면 바로 손절.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 딛고 돌아가면 장이 좀 잘 가는 자리입니다. 또 이거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큰 조정 들어왔을 때 딛고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1986년 지수 275포인트하고 141개월을 지나가지고 IMF 구제금융 277하고가 S파동으로 딱 만나고 돌아갑니다. 이게 92년 8월 21일 456포인트로 1000포인트 갖다 바닥 찍었죠. 그죠? 거기로부터 좌측으로 71개월, 오른쪽으로 71개월 똑같아요. 희한하게. 나중에 발견한 거지만. 그런 식의 S파동도 있습니다. 시세가 다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기존에 일목 배우신 분 계시지만 완결편 종합균형표 가면 실제 그래요. 주가가 이래가지고 막 상승을 가거든요. 한 파동 다 해먹고 내려가 빠지는데 저 앞에 가격 가서 툭, 쌍바닥 툭 찍고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배워두시면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고 반대로 내려오다가 S파동을 만나는 경우는 매도의 급소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자 상투를 치고 내려오다가 돌아갔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이미 하락연자 나왔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올라갈라나 이러고 앉았는데 어랍쇼 여기 가더니 고개 수그리나 여기 음봉 딱 뜨잖아요. 강력 매도입니다. 일단 매도입니다. 네, 매도 진입했다가 뒤집으면 손절하더라도 무조건 매도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막 나옵니다. 헤드앤드 숄더 있죠. 그죠? 헤드앤드 숄더 오른쪽 어깨에 여기에서 갭 하락, 음봉 큰 거, 음봉 예를 들어서 큰 거 2개, 뭐 앙커도 2개 이상 이 식으로 뜨면 여기도 강력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이런 자리에서 특히 막 나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이 시세를 다 내고요. 내려와가지고 쉬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소형주들이 니만 가냐 나도 먹자. 에? 뒤늦게 여기서 급등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잡주들이 이제 막 뜨고 있어요. 그런데 잡주가 조정이 들어가는데 요 지점에서 종합주가 지수나 대형주를 쳐다보면 직전 고점 극복 못하고 눌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아주 아야 소리가 납니다. 아야 소리. 여기서 완향상 딱 깨집니다. 그래서 임목산리는 이 경우에 소형주 저놈을 매우 쳐라. 대주를 쳐라. 그랬습니다. 대주를 주면 대주를 쳐라. 시세의 특징이 그죠. 마지막 빛날 시세를 잡주를 준 거죠. 이름하여 서울대 갈 뻔한 사람들의 동문들입니다. 줄여서 서울대 동문. 옛날에 그 섭외 왔던 모 씨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갑자기 한잔 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서울대 동문들끼리 한잔 하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댁도 그런 거 아니야. 차비가 없으면 못 갔잖아 그때. 그리고 못 간 사람끼리 동문인데 줄여서 그냥 서울대 동문이라 하자. 그러니까 저기서 뜨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뭐 실제로 서울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그러니까 다시요. 다 이렇게 시세를 좀 줬단 말입니다. 근데 잡주들이 니만 가냐 나도 가자고 그런 수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불꽃을 피우죠, 그죠? 근데 그게 탁 지면 그동안 좀 쉬었던 형님들이 다시 바다가 시장을 다 끌어주면 되는데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1995년 10월 12일 이후장이 그랬어요. 제약자하고 있는 대로 다 해먹고 있는 대로 해먹고 빠지는데 그때부터 빠지니까 대행주는 가다가 12월 말 되니까 서는데 소행주들은 이럴 달까지 막 완전 구덩이 파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걸리면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에서는 두 개의 시장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실전 강의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를 쳐버리면 시간이 엄청 가버린다니까요. 자, 이 수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이 일목 안에 내용들이 말이죠. 예,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 설명을 다 못 드려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구름 돌파를 하고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이분은 이 파동을 안 잡고 이 파동을 잡아요. 제가 볼 때는 예측의 실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측의 실마리가 뭐냐면 목표치 계산법에도 적혀 있지만 아무 때나 목표치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란다고 주가가 갑니까? 시장이 이건 시세가 돌아섰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 이거지, 그죠? 아닌 걸 갖다가 막 긁어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즉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하락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 하락 목표치를 잡는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주가가 구름 돌파하고요. 기준선 돌려놓고 첫 눌림이 들어오니까 물론 여기도 눌림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분이 가격 목표치 예측의 실마리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폭을 두 배 잡아 이 값 계산하고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1도 및 3도로 가는데요. 여러분께 드린 차트 중에서 엄청나게 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가로 그려놨습니다. 종가로 그려놨는데, 차트가 1, 3도하고 2도라고 흑백이 있을 겁니다. 흑백이. 큰 게. 예. 큰 종이들 펴세요. 아니면 A3보다 더 큰 거. 전지 사이즈 정도 되는 거. 큰 거 있어요. 큰 거. 예, 그거 맞네요. 보세요. 예, 이게 1, 3도입니다. 1, 3도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다우기니크로 1, 3도로 되어 있고 또 2도가 있는데요. 차트가 그러니까 1, 3도를 쪼개 가지고 2도에 붙이면 이렇게 올라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그래요. 그걸 한 장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종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쪼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완결편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종가를 실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엄청 크게 펴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할 완결편의 1도가 되고요. 종가선으로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인데 이건 어쨌든 캔들을 안 집어넣고 선을 집어넣어 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이 되고 호전이 되고 매수가 등장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주가가 1255원까지 살짝 반등 주다가 툭 떨어져 버리면서 그죠? 예, 구름 아래로도 떨어져 버리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 다 돼버리죠.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구름이 계속 장선이 돼요. 계속 올라올 때 구름이 그냥 방해를 합니다. 얘가 여기서 방해하죠. 수렴하다가요. 이 수렴했습니다. 그죠? 삼각 수렴 파동이 딱 오다가 꼭지점에서 저 꼭지라 그랬죠. 발음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 꼭지점에서 한 템포 쉬어져야 됩니다. 저 꼭지점에서 툭 떨어져 버리니까 이참에도. 그러니까 그러기 직전까지는 삼각 수렴이라고 튀어나갈지 내려갈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 꼭지점 오해를 하시니까 이 꼭지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우리는 결과론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삼각 수렴의 형태, 예, 이 꼭지점에서 이게 이등변 삼각 형식으로 가는데 뭐 밑이 더 길면 위로 올려서니까 위로 갈 확률이 있고 위가 더 길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결과가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P자형이
시장 추세 변화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에서 나오면 저기 완전 바닥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튼 떨어졌죠. 전환선 기준선 떨어지는데 그 직전에 희미하게 보면 기준선이 이 수평합니다. 그죠? 혼조 등락하죠. 혼조 등락하다가 여기서 시세 빠지면서 툭 떨어집니다. 다시 하락. 2차 매도점이라고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 자, 이 까맣게 그려놓은 것은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위로 올려놓고 올게요. 저 뒤에 분자를 안 보시니까. 그냥 종가선 차트입니다. 그죠? 예, 전환선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기준선 돌파하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인데 여기서 구름 돌파가 나와요. 구름 돌파가. 그래서 이분이 구름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눌림목 주고 가는데 여기가 이제 대세 매수점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구름 지지로 바뀝니다. 약간 수렴해도 구름 하단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수렴했다가 다시 위로 튀고요. 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표현이 나와요. 시세가 2차 매수점을 주면 대시세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늘상 파동이나 이런 거 하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가는 말이죠. 엘리어트나 다우, 찰스 다우가 만든 파동 이론은 주파는 상승파는 기본이 미니멈 5파입니다. 그죠? 근데 일목은 N자 파동으로 잡으니까 이러면 3파죠. 이 3파 상태가 이제 이렇게 일목은 반복된다고 봐요. 5파는 일목에서는 3파동이 2번 반복됐다 이렇게 보는데 반등 파동도 아주 짧은 구간에 아닌 파동은 반드시 몇 개 오느냐 3개 옵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충격파 주파동은 세부 파동이 항상 5개씩 갑니다. 이거 3개밖에 안 가면 반등 파동입니다. 이번에 11월 2일 이후에 제가 처음에는 12월 2일까지 3일까지 장이 간다고 그랬는데 가다가 두바이 때문에 깨버리고 반등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7파 달성해놓고 좀 돌아올리는데 주파는 무조건 5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도 뒤로도 거꾸로도 테이프를 돌려봐야 되죠. 상승이 5파 간다며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매수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못 샀더라도 2번 더 남아있죠. 그죠? 이 바닥만 잘 잡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첫 바닥은 대부분 저기서 보시듯이 역별에서 돌아올라옵니다. 역별에서 올라오니까 좀 긴가민가 하죠. 진짜 가짜. 물론 여기서 하면 아주 싼 가격에 사겠지만 어차피 시세는 상승 파동이 맞다면 기본은 5개는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에 안 사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언니야 종목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두 번째 튀기 시작한다 연락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매수 시점이 나오면 이분이 대시세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저는 의역입니다. 최소한 이거를 먹거나 이걸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동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좋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이평선을 타고 안 간다 그걸 떠나가지고 실세는 돌아서서 정확한 파동이 걸리면 미니멈 5개는 간다 기원해서 그러면 3단 뛰기가 와요. 사케다에서는 4단부터는 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파동이 7파동이거든요. 1, 2, 3, 4, 5, 6, 7대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뛰잖아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덤이라 그랬고요. 일목에서는 5단까지 뛰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까지 가면 거의 끝난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세 파동은 IMF 직전까지는 하락 상승이 전부 월봉이 9파동입니다. 9파동 가면 다 끝나버려요. 하락 9파동, 상승 9파동 다 끝나버립니다. 우선은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저렇게 두 번째 상승 시세를 주면 이 시세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동은 말이죠. 규모와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큰 손은 큰 손답게 놀고 작은 손은 작은 손답게 놀잖아요. 그죠? 이장은 이장끼리 밥 먹고 도지사는 도지사끼리 밥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파동이 이 군인분들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장교식당이 따로 있다고요. 사병식당 따로 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가라는 게 이 파동의 격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바닥 나오면 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당시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게 상승 파동이 제대로 걸리면 전체 골격을 보면 이번에 이놈은 센 놈이었다 그죠? 그런 식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은 어렵습니다. 일단 요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일목사님 역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세하지만 구름 상단 지지하고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죠. 그죠? 그 다음에 눌림목이 기준선 딱 뒤고 돌아가죠. 올랐다가 말라. 그 절반 딱 뒤고 획 뒤집어 버리죠. 그러면서 기준선 방향 상승 잡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난 차트 가지고 설명하면 누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매수 시점이 나오면 이 시세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조정이 오는데
여기서도 기준선 상승 중에 눌림목 조지고 다시 올라타면서 4차 매수까지 옵니다. 중간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까지 왔죠. 파동이 도대체 몇 개를 갑니까? 그런 다음에 1588 이후에 보면 엄청나게 흔들어대는데요. 여기서는 내려와가지고 구름 하단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서 호전이 됐다가 다시 역전이 됐다가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또 약간 삼각형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수렴형이 나오다가 끝에서 엎어져 버리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납니다. 구름이 어머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밖에 나왔을 때 뭐 하늘이 맑고 그죠? 예,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을 때 하고 아주 그냥 하늘에 새까맣게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하고는 우리가 기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냥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돌면 그죠? 구름이 이렇게 양운으로 가다 여기서는 반드시 음운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죠? 중기평선 61선 떨어지고 120선 나중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음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최근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의 경우처럼 시장이 급하게 나빠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얘가 요 밑에 들어가가지고 극복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6월 들어서부터는 이게 그동안은 그렇게 지지를 해줬던 애가 저항이 되기 시작하니까 계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여름이었다면 가을 입추 지나가지고 뭐 상강이니 뭐 처선이 지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고 반등하다가 구름에 걸리니까 또 떨어지고요. 저항받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차 매도, 예? 여기 저항받고 또 떨어지니까 4차 매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건 그냥 균형표의 그 기초적인 활용의 하나의 사례들이고 응용편으로 갈게요. 16페이지 보십시오. 응용편 바로 위쪽에 보시면 예비계산이면 가능하다 한 10일 정도면 그죠? 이게 곧 이 어느 가격 때문에 어떻게 변하겠다 이게 며칠 되면 어떻게 바뀌겠다는 게 예비계산이 가능하다. 예비계산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고가저가의 중심으로 그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승 시세에 있어서 며칠 후에 얼마나 가격이 내려가면 균형표가 어떻게 바뀐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며칠 후에 얼마 가격이 오르면 균형표 어떻게 된다 이걸 알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 이분은 또 주봉 투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차트를 그릴 것도 없이 여행지에서 가격만 들어도 매매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주간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주간편에서 이야기하는 매수 방법, 매도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요. 차트를 저렇게 손으로 많이 그리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계속 내가 주가 시세를 연구를 해왔다 그러면 이 구조를 안다면 그림을 안 그리고 노트에 가격만 적어가지고 만들어가도 그죠? 전환선 가격이 얼마, 기준선 가격이 얼마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아시니까 며칠 되면 저 앞에 고가가 빠져나서 기준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계산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고가는 얼마, 저가는 얼마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여행지에서 오늘 삼성전자 얼마인데요? 라고 해도 그럼 그 기준선 돌았었겠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결제를 바로 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일봉 단위로 하면 아주 세세해지지만 또 특히나 주봉 단위로 하면 그림이 아주 느리게 가니까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분의 주된 투자의 한 3분의 2는 주봉으로 투자를 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가서 응용편으로 갑니다. 응용편으로 가면 차트를 여러분들 제가 드린 차트 중에 자, 5도를 꺼내셔야 됩니다. 5도가요, 무전, 이 다케다 약품입니다. 다케다 약품인데 뭘 꺼내시냐 하면 5도를 제가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A3 낱장으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무전, 다케다. 근데 지금 보수 강의 오신 분들은 이거 없어요. 이거 없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전세 드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촘촘한 가격을 보거나 그 다음에 아무 표시 아닌 차트를 드리면 찾아내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걸 한 장을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오신 분들은
요렇게 무전 5도 그래가지고 흑백이 있습니다. 흑백 요렇게 생깁니다. 아니요, 제가 착착착착 접었던 거 말고 따로 또 그렇게 몇 장 넣은 게 있습니다. 큰 종이 착착 접은 거 말고 칼라 말고 예 무전 있네요. 방금 그 왼손 잡으셨네요 방금. 예 카메라 우먼님. 아니 왼손 그 왼손가락 펴 보십시오. 그 위에 그 앞장. 아 근데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전송화 해가지고 마스시다하고 깔끔한 거 하나 드리고 이렇게 표시한 거 하나 드리고 있는데 차트가 워낙 많아 못 찾으신다. 칼라 차트 말고 흑백 망모하는 거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폈습니까? 출발합니까 이제? 아직 출발하면 안 됩니까? 뒷차로 오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권 강의에 가가지고 이 정도로 책 많이 드리는 데가 없을 거예요. 책만 따고 자랑은 아닌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오시면 동영상 강의가 열 몇 개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일목교실에는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과거사를 한 수백 페이지 있죠. 공부를 하시고자 하면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자, 이거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꼭 잡으시고 출발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공부한 균형표를 중심으로 그 외의 것을 포함 응용편에 들어가겠다. 이 응용편이야말로 이 책이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수를 보신 거예요. 예? 아까까지는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 다우 지수는 단지 그때 시세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자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것이 단지 시세 일반에 잘 맞는 경우는 시세 그 자체가 너무 저조한 때이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침체장, 역별 하락장, 좋다. 이거는 정별 올라가는 장입니다. 근데 시세가 크게 변동될 때는 각각 주식에 대해서 다우가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한 지표가 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종목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종합주가지수는 그런 한편으로 또 꼭 지수와 같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일목산리는 이제 종목에서 아주 이쁜 차트가 나와도 시장이 오래 올랐다가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 같으면 매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종목은 아무래도 시장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톱다운 방식 그러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 시장 흐름이 좋다, 그럴 때 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쓰는데 지금까지는 지수를 공부를 했고요. 그건 업자, 여기서 말하는 업자는 뭐 투신에 있거나 기관에 있거나 이러면 지수를 많이 보겠지만 개인들은 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변동할 때는 각각 주식시세에 대해서 다우가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한 자료가 될 수가 없고 최근까지 주식시대의 혁명시대라고 할 만큼 극단적으로 파인성이 강한 시세는 오히려 다우의 방향에 속게 되는 결과에 빠질 위험도 적지 않다. 이게 지금 69년에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요즘 시대에 오시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예? 자, 대형 우량주가 요즘처럼 변동이 심할 때는 몇 종목에서 다우가 100엔 정도 등락 보일 때 쭉 이건 뭐 넘어가고 그 뒤에 그 17페이지 다케다 약품으로 가죠. 벌써 지금 39분인데 자 여기서 특별히 써야 하는 조건 그러면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열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써야 하는 조건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지수는 종목은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 많은 이게 왜 이게 뜹니까? 광고가 뜨네. 네, 이건 전상 제가 올려놓고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다케다 약품에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써야 하는 조건
개별 종목은 지수와 좀 다르게 비정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 종목이 말이죠. 전환선 기준선이 고정되었다. 요것만 가지고 매수를 하면 좀 속는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뭐 필터링, 그죠? 그걸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수 쉬었다가 오는가 아니면 첫 상승에 바로잡기보다는 한 며칠 정도 좀 오르고 난 뒤에 모양이 갖추고 난 뒤에 산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데 일수는 자, 나중에 이제 스팬 해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요것보다 구체적으로 바닥을 친 후 돌아 올라갈 때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조건이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별칭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특별한 조건 1은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 그래서 갭이 들어가고 신고가 나오고 여러 날 올라가고 이게 책에 다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 지금 찾는 조건은 주가가 하여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찰나에 어떤 종목이 더 좀 잘 가줄지를 우리가 좀 찾기를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나 이런 것들이 잘 가겠지만 그런 것도 기본인데 그러면서도 현재 벌써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크게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죠. 그 떡잎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많이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테마가 맞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업황이 앞으로 좋아진다든지 그럼 성장성 이런 것이 있겠는데 우선 이거 말고라도 우선 우리는 주가 움직임을 지금 중시해서 찾고 있으니까 뭐냐? 잘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하락 위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갭을 동반하면 그죠? 갭 동반하면 뭐 뛰쳐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는 매일매일 봉이 중간에 음봉이 들더라도 고가를 제발 좀 올려놔라 이겁니다. 그죠? 하락장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밑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다져놓으면 깨고 체진이에 그토록 다짐을 하고만 맨날 따지고 이놈의 밑창이 뚫어지고 그냥 이렇게 맨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네가 벗겨보라 이겁니다. 그죠? 벗기면 뭡니까? 상승했죠. 파동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자꾸 고점 벗겨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봉이라도 벗겨라 이 말입니다. 신고가. 그 다음 여러 날 올라라. 꼴랑 이틀 뜨고 말고 3일 뜨고 말고 이게 아니라 한 9일 정도 떠주면 좋고 그래서 여러 날 뜨고 신고가를 가고 갭으로 가고 이러면 좋죠. 여기에 조금 더 하자면 예를 들어 사케다이는 왜 적산병 그랬잖아요. 그죠? 적산병이 뭡니까? 하락으로 내려오던 장에 빨간 거 3개만 봐도 반갑게 거지 없거든요. 그래서 사케다 책 제가 드렸습니다. 후만문 의사 책 드렸죠. 번역본 드렸죠. 그죠? 거기에 보면 적산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무 때나 적산병이 아니라 그것도 한 달 정도 빠진 주가 그렇게 시간을 조금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적산병을 넣거나 아니면 일목의 형보론에 가면은 오양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봉이 한 5개 정도 누적적으로 이건 꼭 이렇게 안 올라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모함만 놔도 소쿠리 담만 놔도 왜 그렇습니까? 반갑다는 거죠. 하도 음봉에 치여가지고 요것만 봐도 얘들이 이제 힘께나 좀 쓰는구나. 그래서 5학년 뜨면 형보론에서 매수 신호로 보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형보론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갭으로 뜨고 신고가 나오고 여러 날 뜨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놓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중에 갭이 있다면 한층 더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처음에 번역했을 때 말이죠. 이게 빌공자를 썼는데 그 번역하는 친구가 이게 공휴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게 올라갈 때 공휴일 있으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왜 주가 뜨는데 공휴일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쉬는 날에 있는데도 치고 가는 놈은 진짜 센 놈이다. 말 됩니까? 그래가 강의를 하고 앉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공짜를 공휴일로 계산을 해버렸으니까 그 공짜 아닌데 예? 공휴일의 공짜라고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전을 펴놓고 제가 이론은 잘 못하지만 하나하나 이제 검증을 다 했죠. 뭐 한자는 알고 하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이상하다 뭐가 헛다리 짚은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수정을 했잖아요.
참네.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공일이 그래도 가만 생각하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쉬는 날에 들어가면 좀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운되잖아요. 뭔가 좀 차분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따라간 것 같으면 좋겠죠. 근데 원래 뜻은 갭이었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치고 나가는 게 좋다 했는데 자 보세요. 1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올라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치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오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반락이 옵니다. 일목균형표 책에서 반동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이거 반락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반동. 오르는 게 상승이 동이고 내려오는 게 반동입니다. 반동이 오는데 이 반동, 반락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다. 덜 빠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치적으로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 올라가서 멀리 가야 되는데 우선 시동 걸 때 그죠? 힘차게 바방 일발 시동하면 타닥 걸어가지고 싹 가주는 거 좋고 간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세가 약하고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면 많이 빠져버리겠죠. 올려는 놨는데 실컷 올려놨는데 다 주저앉혀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안 빠지기는 하는데 이게 늘어져 버려요. 그냥. 그죠? 나를 너무 오래 끌어버리고 왜 지가 오래 끕니까? 매도세는 좀 자제된 것 같는데 이걸 쏘아붙이는 그죠? 매수세 힘이 약하니까 이렇죠. 이래가지고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논리가 그겁니다. 그죠? 이게 잘 갈 시세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잘 오르고요. 갭도 나오고 양봉도 많고 고가도 갱신해가면서 9일 이상 막 세워주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가만히 보면 별로 많이 안 빠져. 영 안 쉬면 과열 권리가 이것도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1기 26일 안에 밑에부터 따블이 나면 이 시즌은 끝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치고 나가도 안 좋은데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쉬지 말고 그래서 보면 준비 구성에 26일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26일 정도 지나가지고 감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좋은 시세다. 지난 월요일 날 대박 아카데미에서 제가 준비 구성 TV에서 설명한 거 보셨습니까? 예, 주무시느라고 한번 보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방송은 왜 밤 12시 아니면 새벽 4시 반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강의하세요? 대박 아카데미. 예, 그 환경 와우 TV. 환경 와우 TV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2주째 나갔습니다. 새벽 4시요? 예? 네? 그 그냥 VOD 저기 가면 녹화 VOD 그죠? 조회하시면 되니까. 그동안 그냥 기초편은 많이 해서 최근에는 늘상 하는 레파토리 안 하고 조금 바꾸가 하는데 그 바람에 제가 아주 좀 피곤합니다. 일요일 되면 또 거의 되고 월요일 7시 40분 되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시황을 해줘야 되니까 일요일 내일 바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차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진짜 종목 보는 겁니다. 예, 참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예? 서울 가본 사람하고 붙으면 이긴다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목이 지수에는 맞는데 종목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원래 개발될 때 지수 흐름을 찾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종목에 적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원래 다우 지수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과거 75년치 데이터를 미국은 대단히 희한한 게 1932년에 일목균형표 개발됐는데 그 엘리어트도 1932년에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그 1932년 기준으로 과거 75년치 장중 데이터까지 다 있대요. 그걸 갖다 놓고 이 양반이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82년 데이터가 잘 없습니다.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해먹어가지고 종가가지도 바꿔치기 하고 이래가지고 데이터를 없애버렸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정시가 몇십 년을 돌아갔는데 왜 과거 데이터가 없습니까? 차트 다 펴보세요. 1980년부터 나옵니다. 그 어디 협회 지하인가 가면 자료가 막 있다 그러는데 안 내놓은대요. 왜 안 내놓겠습니까? 우등 구석이 있겠죠. 누군가는 파고들 테니까. 그냥 여기까지. 나머지는 닫지. 그러니까 종목 하잖아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톱다운 방식으로 하니까 시장을 읽고 흐름을 읽고 그다음에 종목 매매하는데 종목 매매가 주목적입니다. 엘리어트는 원래 개발 목적이 지수를 가지고 찾았지만 일목은 원래 종목 투자예요. 근데 너무 거래가 없거나 이런 개별 종목은 매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건 맞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올라오는데 고가를 다 갱신을 하죠. 그죠? 음봉으로 밀리든 말든 올라가잖아요. 그동안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날 수평이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가 깨는 데다가 더더욱 뭡니까? 음봉이 붙잖아요. 시가 대비 밀리고 시가 대비 밀리고 시가 대비 밀리고 양봉 없잖아요.
양봉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약시장 돌려놓고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일본의 이로하니 일을 하시는 분들 이로하니 호에도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스처럼 일본은 이렇게 또 ABCD 가나다라 기억 니은처럼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로하니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래서 신고가가 이 신고가를 이야기합니다. 요 고가를 돌파한 신고가 그 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고가 갱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눌림이 오는데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집니다. 뭘 지지합니까? 네, 전환선을 지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글들은 그 특별한 조건 1과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제 이 차트로 가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걸 적었느냐 하면 그 시장이 움직이다 보면은 호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될성 부른 뜬깁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여기에 딱 맞는 종목만 찾다 보면은 몇 개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냥 생각, 사상, 그죠? 그것을 읽어서 앞으로 시세를 보실 때 그 모양을 보고 이건 매수세가 강하다, 매도세가 강하다를 판단하는 하나의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18페이지 와가지고요. 위쪽에 보시면 특별히 써두어야 하는 조건 2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서편에 대하여 있고 기준선은 절반의 가격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호전 이후에 여기서 호전이라는 것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되려고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일정 수준 올라와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이게 대체로 조금 쉴 거란 말입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9일 이내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이 5도의 출발점을 보면 균형표 호전 이후에 기준선 상승 제1일 종가 320엔 마감 이후 9일 정도 눌림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기준선은 장중 가격에 쫓아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휙 올려놓고요. 휙 올려놓고 조정 받을 때 여기 보면 이 밑에 보면 돌아서는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을 안 깹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전환선을 타고 가고요. 이 시세가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좀 순조롭죠. 올랐다가 조정 와도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이 가격은 우리가 26개 고가저가의 중심으로 그린다 그래서는 그게 직전파동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양봉 붙이면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예? 기준선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왜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뭐 기준선 제 마음이죠. 일정하게 하죠. 제가 예. 그냥 일목균형표 차트 세팅할 때 항상 청색을 좀 느린 걸로 넣고 빠른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색깔을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우리 일목 배운 친구 중에는 또 저하고 색깔을 거꾸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지점에서 같이 매매할 때 맨날 보면 제가 보면 또 헷갈려요. 그 친구는 또 기준선이 빨간색이고 저는 전환선이 빨간색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 종목을 한번 자세히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